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름을 나눕니다. 별별수원입니다. 별별수원은 각자의 다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의 소쿠리 같은 모임입니다. 제12화 용두암이 된 용. 수원 하성 방화수루정 밖에는 용현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바로 옆을 흐르는 수원천의 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채우고 흘러가게 했던 연못인데요. 이 연못에서 보름달을 바라보면 그렇게 멋지게 보인다고 해서 용지대월 혹은 용현제월이라고 합니다. 수원 팔경의 하나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연못에는 1000년 가까이 돌을 닦는 용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용두암이 된 용에 대한 이야기 우리 조용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용두암. 용두암 다른 곳에서 용두암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용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용과 바위 이 얘기는 참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우리 수원의 그 북문 쪽에 네. 그쵸. 그 용두암, 방화수리정, 우리 화성 이게 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용에 대한 이야기 정말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수원 사람들이 오래 사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저는 못 들어왔습니다. 우리 재미나게 해주십시오. 네. 사실 좀 보면 좀 재밌어요. 내용이 보면 익살스럽기도 하고요. 네. 재미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용현 그 옆에 있는 것이 그 용두암 그 위에 이제 방화수리정이 그 위에 네네.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 모양새가 이제 용을 닮았다고들 뭐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 설화를 듣기 전에도 거기를 용담의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 용현에 대한 얘기인데 상당히 익살스럽기도 하고 참 동화스럽기도 해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용현에 이제 어느 한날 그 한 소녀가 찾아옵니다. 그 연못에 잉어가 많다고 소문이 나니까 잉어가요. 잉어를 찾고 와요. 근데 이제 소녀 아버지가 병환이 깊어서 그 하루하루가 연명하기 어려운데 동네 어른들이 이야기를 잉어를 잡아다가 푹 과서 드리면은 네. 일할 것이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연못에 오긴 왔는데 잉어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소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저 던지면은 돌을 맞고 잉어가 맞아 죽고 떠올라서 그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이렇게 거죠. 생각한 거죠. 뭐 방법을 모르니까. 어. 그러니까 무작정 옆에 있는 돌은 많으니까 돌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래 살고 있는 용현에 살고 있는 그 용은 화가 난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돌이 깨구리 던져와. 던지는 것, 뭐 잡으러 던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던지니까 이게 짜증이 나죠. 네. 그 자신도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웬 놈인가 싶어가지고 연못 밖에서 싹 쳐다보니까 앳된 소녀가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용이 가만히 소녀를 보다가 용의 그 신통력으로 쑥 그 소녀를 살펴봐요. 그 집안을 살펴보니까 아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내용을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용이 그렇게 소식을 본 건데 소녀대로 며칠 동안 계속 돌을 던져봐야 소용이 없지. 예, 잡히진 않고. 그러니까 밖에서 잉어 노는 거 보니까 잉어를 뭉켜 잡으려고 연못에 뛰어듭니다. 용이 보니까 위험하죠. 위험하죠. 저런 빠져 죽는데 들어오지 마라 하고 소리치지만 용이 소리친다는 것도 참 의인화된 얘기지만 그렇죠. 네. 그게 또 그 소녀 귀에는 들리지도 그러니까 만무하죠. 한순간에 그 소녀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마침 그 소녀와 동떨어진 곳에 있다가 허우적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연못을 가로질 떼어가지고서 그 용이 소녀를 연못 밖에서 밀어냅니다. 인명을 구한 거죠. 네. 소녀가 한창 지난 후에 물을 토해내고 뭐 정신 차리고 차려보니까 누군가 자신을 살려줬는데 분명히 누군지 자기는 모르겠어. 연못에 빠져서 허적거려 그러는데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자기 옆에는 큼직한 잉어가 3마리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네. 잉어 3마리? 그렇죠. 이 잉어 3마리가. 그러니까 그 용이 이제 다 그렇게 그 만들어 사정을 놓은 거죠. 아니까, 사정을 아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녀는 누구인지 모르는 생명 은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 그림자는 없고 어쩌냐 누가 나를 이렇게 살려주고 잉어까지 선물로 주었을까 아니면 내 효심이 하늘에 닿아서 옥황상제께서 도와주셨나 하면서 인전 되새기면서 아버지부터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잉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는 물을 넣고 푹 고아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의 효심이 좋아서인지 아버지는 잉어를 잡숫고 나서 차돌로 보이면서 기운을 차리시죠. 네. 그리고 또 집안일도 하시고 합니다. 소녀는 신이 나서 좋았죠. 아버지도 살아나시고 집안도 풍성해지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또 성숙해서 또 시집을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근데 자기 씨에 대한 그 살려준 은인 또 그 잉어까지 주신 은인을 생각해서는 좀 찜찜했던 거예요. 감사의 말씀도 못 드리고 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는 어떻게 찾나 하다가 일단 연못으로 갑니다. 네. 여기서 기다리면 반드시 그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연못가에서 나를 알아보고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하고 좀 맹목적으로 갔는데 연못 속에 그 용은 맹목적에 와서 또 기다리는 소녀를 보니까 또 고민에 빠진 거예요. 거의 매일 와서 기다리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용이 나서서 내가 구해줬으니 그만 집으로 가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용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영이 고민이 많았네요. 네, 그렇죠.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소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다시 이제 자기는 연못으로 다시 용이 돼서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근데 이게 사람으로 변신되지 않고요. 개로 변신이 되는 거예요. 뭔가 신통력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녀는 이제 매일 와서 연못에 대고 말을 합니다. 연못아 고마워.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났어. 그리고 이제 일도 다닐 정도로 건강해지셨어. 그런데 그때 나를 살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매일 와서 오는 거니까 누군지 좀 가르쳐 다오 하고 이제 소녀 손해대로 얘기를 하죠. 근데 용은 용대로 소녀가 식지가 않아요. 매일 오는 소녀가. 근데 올 시간이 되면 또 용은 또 오히려 기다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기분 좋고 그러는데 하루는 소녀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녀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용은 또 걱정이 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나? 나쁜 일은 없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걱정했는데 소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소년 소녀대로 또 연못아 미안해 오늘 좀 늦었지 사정이 생겨서 그랬어. 여기 오다가 어떤 좋은 장사꾼이 좋은 분이 있다고 해서 사서 바르고 좋은 분이 있다고 해서 사서 바르고 오느라 늦었어. 그런데 내 은인은 오늘도 안 오셨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소녀를 바라보니까 분을 발라서 그런지 얼굴이 이뻐 보여요 소녀가. 아니 저렇게 아름답다니. 용도 깜짝 놀랐어요. 네. 매일 그냥 어린 애된 소녀로만 봤는데 이제 여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 향기도 느끼고 이제 감탄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내가 소녀를 낚아채려고 끌고 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소녀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제 발부동 치고 뭐 그랬겠죠. 근데 그 사내 녀석은 힘으로 머리를 끌어안고 끌어가는 거죠. 소녀가 마지막 힘으로 사내의 손등을 물어뜯고 또 사내는 더욱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 소녀를 더 거칠게 끌고 가고 욕까지 하고 그럽니다. 이 모습을 본 용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죠. 네. 그래가지고 에이 저놈을 그래놓고는 입에서 불을 뿜어서 사내를 공격합니다. 예. 그러자 사내는 이윽고 쓰러지고 놀란 마음에 아직도 숨 헐떡이는데 소녀가 용이 딱 보니까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비늘 중에서 황금 비늘을 하나 떼어서 소녀 입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소녀가 이내 또 정신을 차립니다.
참 동화 같은 얘기죠. 또 소녀가 정신을 깨고 보니까 누가 또 나를 살려줬어요. 주위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도와줬는데 하고 살펴보니까 웬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녀가 편지를 보니까 이 연못은 위험하므로 혼자 오거나 늦은 시간에 오지 마시오 하고 썼다는 겁니다. 용이 편지를 남겼어요. 참 재미있어요. 요는 편지를 가슴에 껴안고 절을 하고 연못을 벗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네. 용이 이제 그 소녀가 용이를 그 여인으로 본 모습이 한쪽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가 없고 여인이 이제 안 보이면은 괜히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네. 로맨스가 시작이 되나 봐요. 네네. 용이 혼자 얘기가 이게 무슨 짓인가? 왜 이렇게 가슴이 벌렁이나? 소녀를 사랑하는 건 아닌가? 내가 천년 가까이 참으면서 수행을 해왔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제 하늘로 승천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찮은 인간을 사랑하다니. 이제 소녀와 그 용과의 저 로맨스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소녀에 대한 연정 가시지 않고, 근데 매일 오는 소녀가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하는 얘기가 연못아 미안해. 이제 나는 올 수가 없어. 먼 곳으로 시집을 가거든. 은인을 만나지도 못해서 어쩌지? 갑돌이야 갑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용이 이제 안돼 시집을 갔다니 하고서 소리를 지르고 시름에 잠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쉬지 않고 비가 내려서 농작물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 농사 다 망하게 생겨서 하늘을 원망합니다. 수원 사또와 간속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또 기청제를 보내고 그래요. 네. 근데 이 기청제를 아주 정성들 있게 하자 이에 감동한 옥한상제가 수원을 내려다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비는 왜 와? 예. 근데 옥한상제가 수원을 내려다 보니까 주변은 모두 맑아서 햇빛이 쨍쨍한데 수원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농사가 잘 되라고 맑은 날씨 좋은데 수원만 비가 내린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저 주변 신하한테 조사를 시켜요. 야, 왜 수원만 비가 오냐? 조사 내렸더니 그 조사하고서 한 얘기가 연못 속에 사는 용이 슬픔에 젖어서 조해를 부린다. 그래서 비가 온다는 거죠. 수원만 농사도 망하게 시리. 육광산이는 즉시 연못 속의 용에게 자초지종을 물어요. 그러니까 용이 이제 그단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예언합니다. 이 지역에 내리는 비를 막겠으니까 소원이 있다. 하루만 사람이 되어서 소녀를 좀 만나게 해달라. 대신 하늘에 올라가서 인간 세상에 이로운 일을 많이 하겠다. 그럽니다. 이제 밀당을 하네요. 이제 용이 옥관상제라. 옥관상제 말씀이 며칠만 참으면 천룡이 될 텐데 왜 그러냐 하면서 허락을 해줘요. 그 대신 목을 딱 받습니다. 단 하루만 사람이 되는 거다. 그리고 승천할 때나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녀하고 눈을 맞추서는 더욱도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용이 드디어 사람으로 변신한 소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네. 어느 산에 끌려갈 때도 구해준 것도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라는 걸 다 밝혀서 다행이라고 고마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용은 소녀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또 소녀는 소녀대로 자신의 혼례까지만 좀 보고 가라고 또 용을 붙들어요. 근데 용은 하늘로 승천해야 되니까 거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윽고 용이 승천할 날이 돼요. 뭐 이제 승천하려니까 뭐 하늘이 갈라지고 먹구름이 울고 구름 꽝꽝대고 천둥번개가 칩니다. 네. 용은 힘을 다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옥황산제가 계신 하늘에 도착한 찰나였었어요. 뒤를 돌아봤구나. 근데 궁금한 거예요. 소녀가 왜 궁금하냐고요, 그게. 오늘이 홀리는 날이라고 항상 갑자기 생각이 나고. 네네. 그래서 내려다 봅니다. 근데 마침 소년도 하늘에 올라오고 울고 막 천둥벼락이 치니까 하늘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주 보는 소녀와 그 올라가던 용과 눈이 마주쳐요. 그 순간 전 하늘에서 큰 벼락이 떨어지고 소리가 요란하더니만 용이 올라가다가 맥없이 뚝 떨어진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또 더욱더욱이 눈 마주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뚝 떨어지고 나서는 용이 이제
돌이 되어 굳어버려요. 아, 그래서 지금 용 옆에 용도암이 생긴 거고, 그래서 그 용도암은 수원을 지키고 있고, 네. 그 용과 몸통과 꼬리는 광교산으로 이어져 가지고서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수원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방화 수료정 이름이 그래서 용두각이라는 이름도 또 별칭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 용머리 위에 지은 작은 집이다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야, 이러한 또 가슴 아픈, 재미있기도 하지만 가슴 아픈, 그죠? 네, 여러 가지 또 미묘한, 오늘은 미묘한데요. 네. 좋은 얘기 같아요. 네. 예. 그래, 사랑은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용두암이 된 용, 용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